기업에 진짜 속네요. 잘 준비된 발표 자료보다는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는 질의응답 시간에 더 잘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보험업계의 거인 프로그레시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가장 까다로운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는 잘 짜인 각본 같은 발표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 과감히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송곳 같은 질문과 경영진의 답변이 오가는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현장으로 말이죠. 자,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드러난 5가지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경쟁 구도. 둘째, 플로리다에서 터진 9억 5천만 달러짜리 깜짝 소식의 정체. 셋째, 프로그레시브가 그리는 성장의 청사진. 넷째, 쌓여가는 현금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혁신에 대한 비전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치열한 경쟁의 장, 자동차 보험 시장입니다. 경쟁사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가들이 물었죠. 과연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가 정말 핵심을 콕 찔렀어요. 경쟁이 이렇게나 심해지는데 앞으로 광고비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건 아마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일 겁니다. CEO 수잔 그리피스의 답변은 한마디로 우리는 데이터로 말한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판매 건당 들어가는 비용을 칼같이 관리해서 목표치 아래로 유지하고요. 대부분의 광고를 장기 계약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 파는 경매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요? 아주 심플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 특히 저는 CEO의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경쟁 환경이 더 치열해졌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어질 겁니다. 와, 보통 이러면 걱정부터 할 텐데 이분은 이걸 오히려 즐기는 듯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에서 터진 9억 5천만 달러짜리 서프라이즈. 가장 큰 시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거대한 액수는 모두를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네, 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먼저 하우스빌 837이라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줄었고요. 때마침 플로리다에 이례적으로 허리케인이 없는 아주 평온한 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플로리다 주법은 이렇게 생긴 초과이익은 고객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새 법안의 효과는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이 남발됐는데 이제는 사고 책임이 50%가 넘으면 아예 소송을 걸 수 없게 됐고요. 보험사에게 불리했던 변호사 수임료 조항도 없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상해 청구 비용은 최대 20%가 줄고 특정 소송은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나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과 이익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플로리다라는 좀 특수한 상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더 큰 그림, 프로그레시브가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프로그레시브의 성장 청사진입니다. 이 성장 전략의 핵심에 로빈슨 가족이라는 좀 재밌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대체 이 로빈슨 가족, 누구일까요? 로빈슨 가족은요, 실존하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그레시브가 만든 일종의 가상 고객, 즉 페르소나입니다. 보통 차도 여러 대고 보험 상품도 여러 대에 가입하는 그런 가구들을 말하죠. 이들이 속한 시장의 규모가 무려 2,3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아직 프로그레시브의 점유율은 낮은 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미개척지가 미래 성장의 핵심 기회인 셈이죠. 그럼 이 로빈슨 가족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프로그레시브는 아주 체계적인 작전 계획, 일종의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보험료는 적절한지, 상품 구성은 매력적인지, 비용 구조는 효율적인지, 규제 환경은 어떤지 같은 5가지 핵심 요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이런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실제 상품에는 어떻게 녹아들었을까요? 최신 상품인 프로덕트 9.0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단순히 위험도를 더 정교하게 나누는 걸 넘어서요. 아예 자동차 보험에 임차인 보험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로빈슨 가족처럼 여러 상품이 필요한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주제, 바로 돈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프로그레시브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분석가들이 당연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 대체 어디에 쓰실 겁니까? 한마디로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거냐는 질문이죠. 회사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어요. 두 가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싸다고 판단되면 자사주를 사들이고,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이 생기면 특별 배당도 고려한다고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야말로 제1순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장을 위한 재투자입니다. 프로그레시브의 최우선 순위는 번 돈을 다시 성장 엔진에 쏟아부어서 회사를 더 키우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회사가 번 돈을 쏟아붓겠다는 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점령할 세상에 프로그레시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CEO의 말이 재밌어요. 자율주행차, 그거 언제 상용화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10여 년 전인 2012년만 해도 2019년쯤이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닐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인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예측이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프로그레시브는 세 개의 지평선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평선 1에서는 현재의 핵심 사업을 더 탄탄하게 키우고요. 지평선 2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파트너십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평선 3에서는 아주 작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벤처에 투자하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미래 준비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운전 습관을 분석하는 텔레매틱스인데요. 여기에 대해 개인 보험 부문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텔레매틱스는 아주 예측력이 높은 변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운전 습관 연계 보험 같은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동차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언젠가는 스스로 운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는 자동차 보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프로그레시브를 포함한 보험 산업 전체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